그 파월이 21년에 일시적이다라고 할 때 그걸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때 사실 그 재무부가 미국이 뭐를 했냐면 안녕하세요. 이선철입니다. 오늘 거의 지금 저희가 첫 라이브인데 지금 몇 명이라고 돼 있죠? 5명 들어와 있습니다. 5분이시구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전 시간에 저희가 예고도 없이 했는데 그래도 그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갑자기 라이브를 한 이유는 어차피 영상 찍을 거면은 좀 라이브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해봤어요. 지금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실시간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기 모니터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주신 거죠? 5명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시작은 미약하나 장기적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한번 시작을 하시죠. 네, 일단은 저희 윤상훈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과연 현재 장기 금리가 오를까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저희 팬이시라면 역시 저희 구독자 다우시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장기 금리가 어쨌든 저는 이제 오를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장기 금리의 하락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그 리세션인데 물가까지 낮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쪽에서 이제 그렇게 장기채를 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2007년이나 2008년처럼 그때는 2007년은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한 진짜 인플레이션이 아니었고 그때야말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에는 정말 경기 과열로 인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었고 지금은 정말 통화량이 늘어나서 밀턴 프리드먼이 늘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한 진짜 인플레이션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가 오면 장기 금리가 낮아질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장기 금리가 이미 CPI를 뛰어넘는 CPI든 PCE가 됐든 어떤 물가 지표든 그거를 한참 뛰어넘는 수준으로 피크를 쳤을 때 가능합니다. 피크를 쳐서 장기 금리와 관련된 일드 기반 자산들의 가격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그때는 장기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화폐적 현상으로 만든 진짜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가능은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백테스팅을 해봤을 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화폐적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장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장기 금리가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나스닥도 꽤 빠지고 장기 금리가 3.8% 정도 주는 게 과연 합당한 그 이자를 주고 있는 건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만약에 5년 동안이라도 제가 전망하듯이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7%, 8%, 9% 다시 갈 거야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3%는 유지가 될 것 같아라고만 생각을 한다 그래도 10년 돈을 빌려주는데 연에 3.7%씩 받는 게 과연 합당한 거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케바라기님께서 질문 주신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가 좋은데 금융주가 좋은 게 아닌지 네, 왜냐면 이재 장사에서 돈을 벌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저희 예전부터 독자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오래셋 고객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인플레이션이 21년부터 올 거라고 나름 되게 일찍 말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도 은행주는 권해드리지 않았고 보험주를 권했었습니다. 부채가 많고 지금 시장 상황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말로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이 다 07년, 08년 같은 전형적인 리세션을 예상하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아직 물가 상승에 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리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매니저들이나 이제 그런 그 큰 자금들이 그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낮게 유지되니까 반대로 그게 금융 환경을 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와 주식이 빠질 거야, 경제가 부러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장기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0월에 비해 지금이 기준금리는 훨씬 많이 올랐죠. 그죠? 훨씬 많이 올랐죠. 근데 장기금리, 10년물 금리는 어떻죠? 오히려 내려왔죠. 오히려 많이 내려왔죠. 작년 10월에는 아마 10년물 금리가 한 4.3, 4.4 됐을 거예요.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왔는데 10년물 금리가 어제 많이 올랐음에도 3.7, 3.8이죠. 제가 예전 영상들도 그렇고
프루팅에서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되게 자주 제가 글로 많이 언급을 했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다. 왜냐하면 주식 기업들도 어느 곳에 설비 투자를 하든 캐펙스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성과를 얻기까지 굉장히 이제 긴 사이클이 필요하고, 부동산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금리가 제공해주는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매크로 가치 평가를 할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더욱 07년, 08년 같은 그런 일시적 인플레이션 현상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전형적인 침체를 예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은행들은 리세션이, 제가 말하는 건 리세션이 안 올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리세션은 결국에 올 건데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다. 즉 전형적인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은행은 어쨌든 분명히 부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튼 은행은 좀 위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워낙 이번에 이제 그 SBB 사태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시려면 다만 잘 골라서 사셔야 된다. 보험주가 좀 더 낫다는 말씀. 보험사들은 수익의 원천이 고객 돈이잖아요. 그리고 원금 보장을 꼭 해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다만 고객들이 보험료를 납입할 땐 그게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기가 또 특히 장기인 경우도 많고, 그럼 그 듀레이션의 만기에 맞춰서 보험사들은 장기채나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근데 지난 10년간은 어땠죠? 보험주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계속 낮았잖아요. 계속 빠졌어요, 보험사들이. 그 이유는 왜냐면 장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연준이 2008년 이후부터 계속 돈을 찍어서 장기채를 매입해서 장기 금리를 계속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키다 보니까, 보험사들은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금융 수익을 내 가지고 초과 수익을 벌어야 되는 회사인데, 보험사들이 투자를 해서 할 곳이 없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갈 곳 없는 유동성이, 보험사들도 나중에는 온갖 부동산들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은행보다는 훨씬 더, 왜냐하면 부동산이 그나마 장기 국채 0.5%까지 내려갈 때 그거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줬으니까. 다만 그래도 은행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특히 보험사들 중에 괜찮은 곳 잘 찾으면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많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 오래셋 고객들한테 저희가 정식으로 나기 전에 그 DB 손해보험을 네,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올라 있죠.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단기적으로야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이제 저희가 전망하는 것처럼 아무튼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전망 하에선, 보험사가 지난 10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험사는 꽤 좋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안 좋고 한국과 중국 시장은 네네네. 좋을 거라고 네.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었냐, 그게 꼭 한국, 중국이었냐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은 또 그 증시 상장 자체를 한국은 80년 이후에 했고, 코스피가 그 역사적 사례가 중국이야 더 늦게 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례가 짧아서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 정도 트래킹을 했을 때 미국 주식이나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중심에 있었던 나라의 주식이 안 좋아도 반대로 어떤 다른 나라들이 좋은 경우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게 또 이거 되면은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공황급 위기 오냐라고 하셨는데, 저희 채널이니까 그냥, 그리고 또 저희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는 다시 개입을 하지 않겠냐. 다만 어떻게든 개입을 하는 선이 뭐 S&P 기준으로는 최소 3,000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너무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하시는데 그 경로 자체가 제가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했듯이 경로가 다를 거다. 특히 어제 시장에서 저는 시그널을 많이 봤다. 나스닥이 제일 크게 빠지면서 장기 금리는 반대로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가도 상승하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레시피인데 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장기 금리가 이제 상승을 언제 할 거냐, 혹시 그 질문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어야겠죠. 더 정말 극심하게 안 좋으려면. 저는 그게 이제 제일 보통 역사적 사례나 이제 실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런 금리 커브가 정상화되는 시점은 어쨌든 연준이 긴축을 멈추거나 인하하겠다라고 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긴축을 멈추겠다, 아니면 혹시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 뭐 이럴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전형적인 리세션 우려, 그러니까 물가까지 떨어지고 어디가 부러지는 이런 게 좀 잦아들고 뭐 오히려 생각보다 뭐 "노동이 좋다."라고 나오니까 최근에 계속 발생했던 그런 흐름이 반대로 생기면서 인제 나스닥이 오히려 그전에는 안전자산 취급을 받았잖아요, 최근 몇 개월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대로 꺾이는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네 아무튼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키타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40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키타님은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봤고 또 40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면 네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저는 40 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인제 추가적인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시장 금리가 인제 정상화될 거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진짜 위험한 거는 연준이 오히려 '긴축을 더 못하겠다.'라는 거를 인제 시장이 눈치를 챌 때가 오히려 진짜 위험하다. 연준이 어떻게 워딩을 이렇게 하면서 또 연기를 하더라도 '연준이 보유한 총알이 이제 진짜 없구나.'라고 시장이 눈치챌 때 그때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하게 튀어오를 수가 있다. 왜냐면 과거 70 년대나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당시와 다르게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세게 올라가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연준에서 인제 블러핑을 엄청 강하게 잘 하다 보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정이 꽤 잘 됐습니다. 근데 연준이 70 년대 볼커 스타일로 절대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더욱 장기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저희 오랜 독자분들이면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파월이 21 년에 일시적이다라고 할 때 그걸로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때 사실 그 재무부가 미국이 뭐를 했냐면 그동안에 인제 원래 미국이 국채 운용을 항상 운용을 했어요. 저희 프로팅에 오시면 그때 그 21 년에 리서치한 거랑 22 년에 리서치한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근데 21 년에 일시적이다라고 할 때 계속 단기물로 운용하던 거를 장기물 비중을 엄청 늘렸더라고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장기 금리가 쌀 때 장기물을 엄청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에 20 년부터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긴축에 대한 능력이 있구나.' 지금 장기물로 아무리 이거를 회전을 많이 시켰다고 해도 평균 지금 롤오버 지금 남은 게 어쨌든 곧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 만기들이 막 이렇게 넓게 스프레드처럼 퍼져 있다라고 한다면 평균 남은 시차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한 몇 년 뒤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롤오버를 할 때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어떤 29년 같은 대공황, 실물 경제는 정말 어려울 거고 다만 주가는 명목상으로는 그 정도까지 뭐 그 정도라고 하면 진짜 뭐 S&P 기준은 뭐 진짜 최악의 상황에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게 뭐 한 1,800 까지도 갈 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아무튼 연준이 개입하려면 최소 3,000 레벨은 와야 될 거다. 네, 고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